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분담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최은정입니다. 자, 100세 시대 시청자 여러분들은 노후를 위한 자금 마련 잘 하고 계십니까?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저축으로 돈 모으기가 참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강진옥 전문가께 들어볼 텐데 보험을 활용한 재테크 정보, 저금리 시대에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순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입니다. 오늘도 강의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강진옥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좋은 보험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금리 시대고, 물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옛날 과거처럼 5%, 4%, 7% 이런 금리 시대는 없는 것 같고요. 모든 글로벌이 다 금리를 내리고 있어서 올린다고 해도 2% 안팎의 금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은행이나 적금, 증권의 펀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험은 보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활용한 재테크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는 게 우리 사람의 일생하고 연결이 되는데, 장수시대 100세 하는데, 그거는 저나 지금 40대, 50대 넘으신 분들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이미 85세가 넘으셨고, 저희가 문상을 받는 것도 보통 9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열반하시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40대인 젊은이들은 100세는 더 살 것 같아요. 정말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자, 장수시대 행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준비된 사람은 행복이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정말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100세 시대에는 분명히 전략이 필요해요.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다르거든요. 자, 보시면 대부분 20대에 취업을 해서 곧 결혼을 하죠. 그리고 30대 전에 출산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 조금만 넘으면 자녀들이 다 결혼을 했고, 나는 60이 넘으면 당연히 은퇴를 했고요. 중요한 거, 80 이전에 대부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갑잔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환갑잔치를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거의 없고요. 팔순잔치가 더 많고요. 또 칠순은 그냥 가족들끼리 저녁 식사하는 정도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업 자체가 지금은 30이 다 되어서 취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과 출산이 40대, 지금 우리 산모들의 평균 연령이 다 30대 후반에서 45세 정도까지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마련도 그 뒤에 있고요. 결혼해서 자녀들이 결혼하는 시대가 이게 거의 50대 초반이나 60대에 끝나야 되는데, 자녀들의 결혼과 또 교육이 이 70대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다른 시대를 살아야 한다면, 또 100세를 넘게 살아야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100세 장수 시대 우리가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밥값 7,000원짜리를, 밥값 7,000원이면 정말 그리 비싸지 않은,
정말 서민 식단이거든요. 이것을 45년 동안 부부가 같이 먹었을 때 밥값만 6억 8,900, 즉 7억 정도의 돈들이 필요하거든요. 또 부인이 홀로 한 10년, 여자가 또 평균 수명이 기니까 10년 산다고 해도 그것도 7천만 원. 그래서 정말 기초생활, 아주 기초 생활이 아닌 약간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25만 원인데 이게 2,700만 원 정도 들어거든요. 그럼 연 3천만 원씩 50년을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것도 큰 돈인데 여기에 내가 아프다면 아파서 병원비가 들어가는데 실손보험도 없고 어떤 준비도 하나도 없다고 하면 정말 그 장수시대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지금 여기 가려졌는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70년대 출생 이후에는 다 65세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지 않는다면 아마도 70보다는 65세보다는 더 늦춰질 수 있는 뭐 70세까지도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어쩌나 하시지만 말고 지금 서둘러서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하고 돈을 모으는 방법 중에 금융상품들이 뭐가 있나를 찾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 옆집에서 뭐 친구가 또는 누군가가 나 펀드에서 돈 벌었다더라, 부동산에서 돈 벌었다더라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내가 성공적으로 자, 재무설계에서 성공한 재무설계 재테크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갈 때쯤 되면 우리 아이 대학교 등록금은 내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가 되면 우리 아이가 딱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이 된다면 그거가 성공했다는 거지 지금 당장 내가 뭐 떼돈을 벌어서 대박이 터져서 로또가 맞는 것을 우리는 재무설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확률도 낮고 어떤 그 변화도 무쌍하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 합리적인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3년 이내는 우리가 보통 단기 상품이라고 하고요. 10년 이내 쪽에는 우리가 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 되는 거 요거는 장기 상품이라고 하는데 요 밑에 보시면 단기 상품에 대표적으로 CMA나 예금, MMDA, 그 다음에 ELS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 단기 상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품, 목적 자금은 생활비 또는 우리가 비상 예비 자금이라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장에 거의 뭐 월급날 들어오면은 누구 말 맞다나 싹 거쳐간다고 하는 것처럼 통장이 제로가 돼 있는데 현명한 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의 생활비가 최소 3개월 정도 그다음에 미국 CFP 그 미국 재무설계협회에서는 이거를 6개월치 정도는 항상 내 잔고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비상 예비 자금 정도는 유동성 확보 여기는 유동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는 돈들이 바로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가 이제 약간은 우리가 수익률을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펀드, 채권 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주식 같은 것도 주식도 3년 이상 중기 투자를 하셔야지 너무 단타하시면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아니면은 큰 마이너스 손실을 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본인 결혼자금이라든지 자녀 결혼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 이렇게 내가 5년 후에 7년 후에 쓸 돈이 있다고 하면 이런 상품을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이쪽에. 그쵸? 그 다음에 3년 이내 상품은 이쪽 걸 이용하시고 자 그러면 나는 10년 정도 이후에 긴 먼 훗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상품이 채권이나 펀드나 주식으로는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강제성이 좀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보험입니다. 연금 펀드 같은 거. 연금 펀드도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이것도 끝까지 가는 거고요. 보험은 당연히 중도 인출은 되겠지만 해지를 하시면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게 뭐죠? 자녀들의 학자금, 자녀들의 결혼자금 또는 우리들의 노후자금 이런 것들은 다 10년 이상 긴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은 바로 연금 펀드나 보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은 잘 활용하시면 매우 유용한 상품인데 잘못 사용하시거나 여기에 쓸 돈을 즉 5년 이내에 쓸 돈을 보험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찾으면 원금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도 정확하게 10년 이상 쓸 돈에는 상관이 없는데 가끔 보시면 5년 후에 내가 결혼할 자금을 보험에 넣었어요. 그거는 바보 같은 일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만든 거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동안 실패했느냐? 자, 볼게요.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10년 이상 노후 자금을 써야 되는 돈은 꾸준히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적금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3년 있다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노후자금이니까 일로 계속 옮겨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누구 그러더라고요. 적금이 만기가 될 때쯤 되면 갑자기 차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냉장고에 잠을 자는데 웅웅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든지 갑자기 뭐 우리 집 그 에어컨에서 바람이 시원치가 않게 느껴지는 그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게 되면 여기에 쓸 돈이 이렇게 중간에 다 새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노후에 난 돈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상황, 즉 투자에 실패가 된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지만 분명히 내 목표, 이 돈이 무엇에 활용될 건지, 노후자금인지 우리 아이의 교육자금인지 명확하게 목표를 세웠으면 그 투자 기간에 맞추어서 상품을 선택하시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할 수 있는 활용법 1. 자, 우리가 연금으로 한번 볼게요. 연금으로 보면 금리를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생각보다 공시율형 생명보험에 연금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계세요. 자, 공시율이 아니면 만약에 옆에 변액이라는 글씨가 있으면 변액이고 이 변액이라는 글씨가 없으면 대부분 공시율형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오늘 공시율형을 봤냐면 여기 지금 보험사 이름을 제가 다 바꿨는데 현재 공시율이라고 해서 요거는 매월 바뀝니다. 현재 그 시장금리예요. 시장금리다 보니까 요거는 2%대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계속 10년, 20년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최저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금리는 금리가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걸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연금은 30년 또는 40년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되고 수익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10년 초과가 0.5%고요. 0.75, 0.75, 1%, 0.75. 0.5%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 우리가 아무리 낮다고 해도 1%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물론 2, 3%가 되고 있지만 그러면 나는 열심히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했는데 얘는 실질 가치라는 거 있죠. 명목상은 이자가 붙는 것 같지만 물가 상승률이 깎아먹는 게 있어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금리, 은행 예금 금리도 현재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금 금리도 마찬가지고 다 1%대. 아직 우리나라 수신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금리 오른다 했어도.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의 노후를 이런 연금이나 이런 적금에다가 맡겨놓을 순 없죠. 자, 다음을 볼까요? 다음을 보면 제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최저보증 5%, 최저보증 4%. 이게 확정금리예요. 확정금리. 확정금리라는 건 무슨 뜻이죠? 끝까지 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 보면 어떻게 되시냐면, 자, 납입하는 동안에는 5%를 줘요. 자, 이 5%는 정기 적금금리예요. 적금금리. 아까 적금금리 1%대인데 얘는 몇 프로 준대요? 5%를 준대요. 몇 년? 납입하는 동안. 내가 20년을 납입하면 20년 동안. 10년을 납입하면 10년 동안. 또, 그 다음에 연금을 납입하고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 거치하는 기간이 있고요. 또 연금을 개시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있어요. 자, 이 두 기간을 다 합쳐서 몇 프로? 4%. 이건 이미 여기까지 모아놨으니까 목돈이죠. 이거는 정기 예금 금리를 주는데 이게 몇 프로요? 4%. 확정 금리로. 아까 은행에서는 1%나 1.2%밖에 안 되는데 4%를 준다는 거죠. 이런 상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면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나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확정금리라고 했는데 확정금리의 장점은 뭐냐면 금리가 확실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분이 39살 된 남자분이 나는 65세부터 매월 50만 원, 그쵸? 매월 50만 원을 꼭 받고 싶어.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한 20년 동안 얼마를 불입하면 되지? 이게 변액보험에선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변액보험 수익률은 다 0% 1대 또는 4.5% 1대 이게 다 가정이에요. 가정. 이거는 내가 잘 관리를 해서 수익률을 이만큼 낼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가정이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의 수익률을 못 내면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얘는 확정금리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요. 나 50만 원 받고 싶어?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32만 9,005원을 20년 동안 납입하면 당신은 최저보증, 제가 확정금리라고 그랬잖아요. 최저
50만 원이고 이것도 변액 상품인데 만약에 자, 이거는 제가 가정이에요. 응? 그쵸? 아까 4.5%는 가정이라고 그랬거든요. 4.5%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낸다면 56만 원도 받을 수 있어. 그 얘기는 이거는 가정이지만 이거는 확정이에요. 50만 원은.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 금액을 플러스 알파는 괜찮지만 손실은 없잖아요. 그쵸?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실이 없다 보니까 내가 계산을 해서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39세 남자분이 20년 동안 낸 돈은 7,906원이에요. 그래서 50만 원씩 이 사람이 100세를 산다고만 35년 동안 받은 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2억 1천만 원. 그럼 내 원금을 빼면 1억 3천을 이 사람은 그냥 확보하는 거예요. 이 수익은 내가 오래 살기만 하면 확보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말하는 120세를 살아요? 그럼 이 돈은 3억 3천을 받는 거고 나는 2억 5천이라는 돈을 벌 수 있는 내 수익을 확보하는 거죠. 제가 아까 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최저보증이다 보니까 자, 이게 실제 수익률이에요. 실제 수익률이지만 여기는 지금 손실이 나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저보증이 이 빨간 선이기 때문에 얘는 이거를 기준으로 연금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이 최저보증이 좋다는 얘기죠. 또 하나 볼까요? 장기로 보면 이게 아까 제가 이게 장기상 보험은 장기라고 그랬어요. 장기로 한번 또 볼게요. 18세 여자아이예요. 20만 원. 엄마가 우리 딸을 위해서 적금을 하나 들어주고 싶었어요. 몇 년 납? 25년 납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18세니까 엄마가 시작은 엄마가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딸이 한 5, 6년 지나서 이제 자기가 취업을 하면 이걸 줘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상품은 분명히 없을 테니까. 자, 그래서 25년을 냈어요. 25년. 자,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5년 동안 몇 프로 했어요? 아까 5%였잖아요. 5%로 확정금리를 받다 보니까 내 돈은 6천만 원을 받는데 아까는 65세인데 여자라서 60세까지 좀 더 땡겼어요. 5년을. 60세부터 받는 돈이 얼마? 55만 원이에요. 나는 20만 원씩 밖에 안 냈는데 얼마요? 55만 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55만 원을 100세까지 받는다 하면 40년을 받는 건데 이 돈이 2억 6천이 돼요. 즉 6천만 원이 2억 6천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6천만 원을 빼면 2억을 내가 수익을 확보하는 거죠. 정말 120세 살았어요. 3억 9,600, 4억이라는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수익률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가입만 해놓으면 그다지 내가 관리하는데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정금리 상품이니까. 물론 이 안에 변액이라서 약간에는 있지만 그렇게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해온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돈 없이 오래 살까봐 사실은 이게 저는 더 치명적인 거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요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내가 빨리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죽음으로 해서 내 가족들이 당하는 그 무서운 고통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활동기에 남성들이 사망하는 확률이 지금 4명 중에 하나니까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그런데 생명보험 평균 가입 금액은 3천만 원이에요. 사망보험금이. 우리 보험 많이 들고 종신보험 주변에서 많이 든 것 같지만 3천만 원밖에는 안 돼요. 자, 그런데 3천만 원 갖고 과연 우리 가구당 평균이 우리 집 부채가 6천만 원에 있고 아이 하나가 지금 3억까지 부풀렸는데 자 1억만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우리가 4천만 원 정도 생활 3천만 원 갖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가장 치명적인 거는 내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게 과연 내가 이 상태를 모르고 그냥 준비 안 하는 게 맞는지 볼까요? 유태인들이 굉장히 부자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시작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긴 조부모가 1만 불짜리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줘서 이걸 누구한테 줬냐면 아이한테 자기 자식한테 줬거든요. 이 사람은 또 10만 불짜리 종신보험을 들어서 여기 또 100만 불짜리 주면 여기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1억이라는 플러스 알파의 자원을 받았잖아요. 여기 100만 불짜리는 10억이라는 돈을 남들이 없는 돈을 받았다고 하면 누구 말만 따라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일어나거나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훨씬 더 윤택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작부터 다른 이유가 실제로 유태인은 평균이 10억이고요. 다른 외국인들은 2억, 동양계도 1.5억인데 우리는 3천만 원.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자꾸 고착화시킨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보험활용법 두 번째예요. 확정금리 연복리 2.5%짜리가 있어요. 이거를 평생 확보한대요. 자, 종신보험인데 아까 제가 말한 가족생활도 되고 노후자금도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 35세에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더 자녀 교육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생활비도 말했는데, 요즘 아파트 담보대출부터 시작해서 빚 없는 집이, 대출 없는 집이 없잖아요. 이거를 고스란히 내 가족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종신보험 예를 들어서 1억 또는 2억을 가입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65세 때 정말 건강하게 내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했는데 그 돈이 2.85 확정금리로 이게 연복리로 운영되다 보니까 내 노후자금까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으시고요. 그 자금을 일부 사망보험금을 줄여가면서 해약환급금을 찾아 쓰는데 이 돈은 계속 연금 전환 안 하시고 해약을 안 하시면 남은 적립금에 대해서는 2.8%를 주거든요. 그래서 노후자금까지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부족한 노후자금을 쓰고도 돈이 조금 남았네? 그러면 상속세 납부자금으로도 또 나의 장례빚조로도 남겨놓고 간다면 나는 종신보험 가족을 위해서 가입을 하나 했는데 이렇게 쓰임새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종신보험의 활용인데 그게 가능한 게 2.85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야 나는 저축을 할래, 보험을 할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축과 보험은 크게 다른 게 자, 저축은 자, 내가 10년 후에 1억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서 10년이 되는 시점에 이 시점 후치라고 하죠. 이 10년이 되는 시점에 1억을 만드는데 보험은 선취자산이에요. 자, 월 보험료 만약에 30만 원이었어요. 자, 30만 원 1회 첫 보험료 납입하는 그 순간 나는 1억이라고 하는 사망보험금을 그냥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은 1억을 받아요. 자, 여기서 내가 한 번 3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얼마 주죠? 3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게 보험하고 저축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용 방법이 전혀 다른 거지 저축이 나쁘다, 보험이 나쁘다, 저축이 좋다, 보험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요즘은 유병자, 만성질환자들도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지난 2월부터 생명보험에서 유병자도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분명한 플랜과 준비 전략 필요합니다. 자, 그럼 종신보험을 꼭 준비해. 자, 꼭이라고 하는 이유를 써놨어요. 여기 보면 창업을 하신 CEO, 개업을 한 7년 미만이신 의사,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창업이나 개업해 하시게 되면 대부분 대출이 많습니다. 근데 이 대출이 아파트 담보대출이 많다고 하면 막말로 내가 아파트 담보대출 아파트 팔아버리면 대출을 빼고 얼마라도 남는데 문제는 이 창업이나 의사들은 내가 아빠가 창업을 하시다 의사를 하시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기죠? 이 대출금은 그냥 다 고스란히 남는데 엄마가 대신해서 이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거고 엄마가 대신해서 의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이거는 그냥 고스란히 가족에게 남기 때문에 자, 내 가족 중에 현재 창업을 하고 계시거나 의사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 또는 그렇게 신용대출을 받아서 무언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 종신보험 준비하시라는 거죠. 또 요즘은 늦은 출산 엄마 아빠들 이것도 생각보다 위험률이 내가 높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또 요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크게 모아놓은 돈은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내가 저축을 하면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아이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다. 아까 저축으로 만들어주면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종신보험이 생겼을 경우엔 정말 나에게 그 돈을 쌓아서 나중에 그 돈을 모아서 줘도 되지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 있을 때는 종신보험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만약의 상황에 대해선 보장이 중심이 되지만 어느 시점에 보면 그게 또 노후도 되고 어떤 아이한테 물려줄 돈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 확정금리 2.85라는 거. 지금 이 확정금리 2.85는 보험업계에서는 지금 제일 높은 금리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자, 보험 상품은 분명히 장기 투자 금융 상품입니다. 따라서 장기 인생 목표에 맞추어서 설계되고 가입이 되어야 되지 이거를 5년짜리, 7년짜리 목표에 맞추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은 확정금리 5%와 4%가 있는데 연금은 정말 제2의 월급 봉투라고 정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년 이상 가입하기 때문에 금리 꼭 보시고요. 연봉리 1%를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나의 노후의 품격이 달라지고요. 종신보험 확정금리 2.85입니다. 자, 이 하나를 가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 지킴이도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후 보장도 되고요. 또는 우리 아이에게 비빌 언덕 무언가를 남겨줄 수 있는 일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산 관리의 첫 단추는 위험 관리 맨 처음부터 하는 거죠. 재미있는 그림 한 거 갖고 왔어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은 꼭 전문가들하고 활용을 하시는데 자, 목표가 설정되었으면 실행을 하셔야죠. 안 하고 미적미적 하다 보면 65세 때 어느 손잡이를 잡으시겠습니까? 박스 캐리어를 끄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행용 캐리어를 끌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선택과 나의 실행만이 만들어줄 수 있지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방송을 들은 시청자님이 좋은 선택을 하시고 또 행복한 미래를 꼭 설계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 재테크 수단인 보험 어떻게 하면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지 정보를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다시 정리하고요. 오늘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저는요. 네. 안보험하고 운전자 보험하고 예. 또 통합보험 슈퍼플러스라는 보험을 하고 3개 정도 들고 있는데요. 네. 제가 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예. 예, 지금 뭐 그냥 아픈 거 병원에 갈 일도 아직은 없고 그런데. 네. 이 보험 가지고 괜찮은 건지 이 보험에 대해서 좀 아는 것도 잘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셨어요. 시청자님. 네네. 보험 가입하신 이후로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문의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이세요. 올해 네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56이에요. 56 되셨는데 아직 병원도 안 가셨다니까. 네네. 예,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께서 50대 이후로 이제 질병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발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점에 전화를 주신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이게 평생 들고 갈 만한 보장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건지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예,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총 3건의 보험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죠? 저희가 제작진을 통해서 미리 증권을 받아봤는데요. 삼성생명의 여성시대 암보험 2000년에 가입하신 거 이거는 완납이 되신 상태셨고요. 운전하시나 봅니다. 메리츠화재 운전자 보험, 또 2012년도에 삼성화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이렇게 3건에서 한 달에 보험료는 14만 5천 원 납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문의사항 다시 볼게요. 올해 56 되신 여성분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건강하신 편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봐드릴게요. 이광희 전문가 연결해드립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정말 그 50이 넘으신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진단을 하나쯤 다 사실은 갖고 계시는데 그래도 좀 건강하시다고 하셔서 예, 나름 네. 기쁩니다. 네. 네, 아직은요. 네, 네. 지금 보험을 지금 3건을 가입을 이제 하고 계신데요. 네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순서가 있어요. 이제 보장성을 가입을 할 때는 첫째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손해나는 비용을 보상받는 실손 의료비, 우리가 이제 실비라고 하죠. 네네. 그 실비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3대 진단이라 그래서 우리가 암, 또 뇌혈관, 또 심장질환에는 심혈관의 그 진단비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3가지를 우리가 보통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비용담보 조금 아까 그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니 비용담보도 이게 나름 뭐 구빌은 잘 하신 것 같지만 또 이게 빈틈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네, 지금 첫째적으로 삼성생명 여성시대는 뭐 예전에 그 신바람처럼 보장은 좋았지만 보장이 좀 짧으세요. 80세가 네. 만기셔서 지금 네네.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우리 시청자님 나이에 병원에 가시잖아요.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병원에 가시면 정말 네. 그 어렵다는 치료 뭐 췌장암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전에는 생존율이 낮았지만 지금은 생존율도 굉장히 높게 치료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의료 기술도 너무 좋아져서 수명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분들은 사실 이래요. 아유, 나 그냥 뭐 적당히 살다가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막상 네.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부터 찾으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정말 이 나이가요. 예전에 80세 때 많이 이제 사망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수명이 늘어져서 뭐 최소한 90세 이상은 수명이 늘어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 80세가 좀 아쉬워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운전자 비용 담보는 사실 5,000원밖에 5,000원이면 가입이 되시는 비용 담보인데 사실 네. 지금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하신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좀 네. 보험을 지금 이제 보완을 하시는 단계시기 때문에 줄일 부분은 좀 줄이시고 네. 줄이시는 부분을 좀 더 보장을 좀 넓게 가져가시면 우리 시청자님이 앞으로 그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보장은 좀 이렇게 좀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 담보 이 메리츠 화재 운전자 보험은 좀 네. 정리를 하셔서 하나에다 이렇게 묶으셔도 되는데요. 지금 그 실손이 가입이 돼 있는 삼성 슈퍼플러스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다 추가로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는, 이미 가입한 보험에 뭔가를 네. 추가한다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비용 담보는 추가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런 운전자 비용이라든가, 가족 일상배상 책임이라든가, 이런 비용 담보는 추가가 되십니다. 네. 예, 여기다가 또 화재보험도 추가는 되시기는 하시지만, 그건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이제 3가지 보험을 제가 이제 그 안내를 해드릴 게 뭐냐면, 일단은 그 삼성생명 여성시대는 예전에 정말 좋은 특약을 많이 갖고는 있어요. 이게 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뇌경색을 보장하는 뇌졸중 진단비가 들어있어요. 보통 네. 우리가 생명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상품들을 보면 뇌출혈, 정말 그야말로 뇌 혈관이 터져야지 지급을 하는 그런 진단비를 주로 많이 가입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청자님은 다행히 뇌졸중 진단비가 그래도 2천만 원은 갖고 계세요. 네. 그리고 암도 2천만 원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2천을 갖고 계시고 또 나름 수술 특약도 조금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보장은 나쁘지는 않지만 부족한 면은 분명히 있다. 이 80세를 100세로 좀 연장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실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예, 납입은 끝나셨기 때문에 유지는 꼭 네네. 하세요. 예, 깨지 마시고. 네네. 네. 그리고 제일 좀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삼성화재 혹시 지금 보험료가 11만 5천 원인데 혹시 오르지는 않았던가요? 네네. 아직은 모르시죠? 네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보험이 3년 갱신으로 특약이 전부 다 인상되는 보험을 갖고 계신데요. 아. 저는 요거는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기존에 있는 진단비라든가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인상이 될 때마다 어떻게 오르냐면 우리가 나이가 올라가죠. 네. 그리고 질병 나이가 올라가면서 의료 수가도 같이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 손해율이라 해서 그게 같이 플러스가 돼요. 이게 네. 연계가 돼서 인상이 될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한 1, 2천 원이 아니라 막 2, 3만 원씩 오른단 말이에요. 아.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은 적립금이라 그래서 적립금에서 대체가 계속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적립금이 많이 올라가면 사라지겠죠. 그러고 나면 피부로 이제 느끼시기에 막 15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되는 이제 보험료가 형성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삼성화재 지금 가입하신 내용은 실손만 놔두시고 나머지 갱신 특약은 다 부분 삭제가 가능하십니다. 아. 그래서 조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아. 네, 하셔서 저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험을 좀 세이브를 해서 한 네. 7, 8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마련이 되거든요. 여기서 조절하시면. 네. 아. 근데 또 운전자 보험도 3만 원 또 줄여서 또 제가 추가적으로 넣으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는 그냥 돈이 네. 생기세요. 그럼 이 똑같이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보장을 좀 넓게 가져가시는 게 뭐냐? 100세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100세로 추가적으로 하실 게 암이고요. 우리가 이제 암도 재발이 되거나 암이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2년마다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계속 드려요. 날 때까지. 그런 재진단암을 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태는 모르셨을 거예요. 이런 보험이 있으셨다는 것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전체적인 보험에서 상해 휴유장애도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1억 정도 플랜을 넣어드렸는데 보험료는 우리 여성분이기 때문에 한 3,400원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가지고 계셨다가 내가 휴유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것을 꼭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뇌졸중도 아까 80세까지밖에 보장을 안 되셔서 그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80세로 있으시지만 좀 급성심근경색은 여성분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서 네. 얘도 몇천 원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어머. 갖고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술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이 질병 수술비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50대가 넘으셨기 때문에 사실 뇌혈관이라든가 허혈성이라든가 이런 진단비를 가입하시기는 힘든 나이세요. 그렇지만 이런 수술 특약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혈관이 확장을 좀 해주는 그런 스텐트라든가 시술을 하실 때 예, 네. 그런 꼭 우리가 요즘에는 예전처럼 수술해서 절개를 하질 않고요. 시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절개를 하지 않고 시술을 하실 때도 이런 수술비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수술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심장 질환만이 아니고 뇌혈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34대에 대한 질병에 대한 수술 특약을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실손해서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받지만 그 이외에 정액으로 보너스로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 3년 갱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플랜을 두 가지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하나는 20년 동안 오르지 않아요. 네. 그동안에 충분히 보상을 받으시고 20년 있다 한번 1에 오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20년으로 갱신으로 하신다고 하면 한 67,000원 정도 되시고요. 네. 아, 나는 그냥 오르지 않고 내가 미리 그냥 어떤 의료수가라든가 이런 거를 다 대비해서 오르지 않는 보험을 딱 납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비갱신으로 하시면 14만 원 정도면은 가입이 다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좀 저렴하게 많이 가져가겠다 하시면 갱신으로 가시는 거고 대신에 이제 갱신도 예전처럼 1년 갱신, 3년 갱신이 아니라 20년 동안 오르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확실히 적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용 담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화재에다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네. 보완을 해드렸던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5,000원 정도면 추가가 되시기 때문에 같이 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하신 거는 제가 따로 또 풀어드릴게요. 네. 네네. 예. 그러면요. 네네. 여보세요? 네. 20년 있다가 딱 한 번만 오르는 거예요, 갱신은요? 네, 20년마다 갱신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아, 예. 네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오르지 않습니다. 네, 20년 네. 동안은 충분히 보장을 받으시다고 보시면 돼요. 오르지 않고 네, 네. 그대로 그 금액에. 네, 예, 예. 네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20년 갱신으로 하시게 되면 아마 한 2번 정도 예, 네네. 갱신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갱신, 비갱신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전해드렸고요. 또 네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분명 있으실 것 같아서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통화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상담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로 받아봤고요. 이제 또 두 번째 시청자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예, 저는 55세 남성인데요. 네. 네,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예. 네, 재산이 좀 있는 편이라서 예. 훗날 상속세 납부에 대비해서 아, 예. 종신보험료를 좀 크게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예, 예. 네. 최근에 주변에 아픈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참에 제 보험도 좀 점검을 하고 네. 추가 보장이 필요한지 그게 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종신보험을 준비하고는 있는데 보장성 보험이 잘 돼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주 질문 목적이 그겁니다. 아, 사실. 네. 시청자님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건강은 이상 없습니다. 약 먹는 것도 없고요.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강진옥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저희 증권 미리 보내주셔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현재 4건의 보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삼성화재 새시대 건강파트너, 동부화재 100세 청춘보험, 삼성생명의 연금저축 골드 연금보험은 납입 완료가 되셨고요. KDB생명에서 변액종신보험을 재작년에 가입하셔서 유지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가 보장 쪽으로 살아계신 동안 보장받는 그 보장이 잘 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봐드릴 텐데 문의사항 다시 한번 보시죠. 55세 남성분이시고요. 상속만 준비가 됐는데 보장이 부족한지 좀 봐주십시오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좀 나눠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아, 네. 우선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는데 연세에 하나도 아프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건강하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신 것 같고요. 혹시 가족력이나 이런 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에 작은 아버님이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암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보내주신 보험을 봤더니 삼성화재 새시대 건강파트너가 10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가입하셨어요. 근데 이게 네. 10년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험료가 오른 적이 없으셔서 한 71,120원씩 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내면 되나 보다 생각하시겠지만 요거는 지금 현재도 55세이시고 10년이 또 이때 당시니까 한 60세 5, 6년 더 지나고 나시면 이것이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장 내용을 보니까 상해 사망도 2억 4천이 들어가 있고 암 진단비가 4천, 뇌출혈이 3천, 급성 심근경색이 3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보장 내용 굉장히 크신데 요 내용이 10년 갱신형이라서 지금 7만 원인 거지 이게 10년이 지나고 났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오르실 거고 또 하나 갱신형의 가장 큰 단점은 이게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종신보험을 3억 가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지금 10년 납으로 150만 원을 내고 내가 10년만 납입하고 끝난다 생각하셔서 납입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 7만 원이 10년 있다 늘어서 100세까지 돈을 내셔야 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요 부분은 지금 건강하실 때 저는 조금 바꾸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동부화재 100세 청춘보험 요거는 실손이 들어가 계신데 요거는 가입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매우 좋은 요때 2008년도에 가입하셨는데 보험료도 66,840원인데 보장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보험이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요거는 절대 연체시키지 않도록 잘 유지하시고요. 다만 네. 여기에 2008년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은 지금 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보장이 약간 다른 게 되어 있어서 요거는 새로운 걸로 한 돈 10,000원 정도로 운전자 보험은 바꾸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삼성생명에 있는 골드 연금보험은 이거는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게 이제 10년으로 납입이 다 완성이 되셨고 60세부터 연금을 개시가 되니까 한 5년 정도 지나면 연금을 받으시는데 요거는 꼭 연금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 상품이 상당히 높은 고금리로 되어 있고 재밌는 거는 몇 가지 중간중간 또 서비스 연금도 나오니까 연금을 꼭 개시해서 받으시고 이때는 그 종신형 연금이 그나마도 지금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인데 월 25만 원을 10년만 내셨기 때문에 아마 월 받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그래도 좋으니까 연금 잘 받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KDB의 변액종신보험 3억은 그 상속세 납부 대신했는데 요게 변액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돈만 내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변액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주식이나 채권 이런 펀드가 같이 탑재돼 있어요. 그렇죠? 요건 네, 알고 네. 계셨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요거를 처음 설정한 것만 그대로 믿고 계시지 마시고 여기도 한 10개 정도의 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증시나 경제종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요 안에 펀드를 수익률을 좀 점검하시고 펀드 네. 변경을 하시는데 원래는 네. 12번까지 가능하지만 4회까지는 무료예요. 펀드 변경을 하셔도. 아, 네. 네, 그래서 요거는 펀드를 변경하시면서 수익률을 관리하시면 사망보험금보다 플러스 알파 더 나올 수 있는 변액종신보험의 장점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거가 이제 작은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암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아까 10년 갱신형을 바꾸시는 거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거를 저해지 보험으로 지금 제가 설계를 한번 대충 해보니까 지금 암 진단비를 3,000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하고 요거를 900만 원이고 뇌혈관 허혈성이 30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혈압이 없으시고 혹시 가족력에도 혈압은 없으신가요? 네, 그 가끔 혈압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요게 사실은 1,200만 원이 조금 적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추가로 다른 보험사 저해지를 제가 알려드리는데 왜냐하면 실손이 워낙 잘 돼 있으시니까 보험료를 조금 줄이려고 하면 저해지 보험을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하고 암 수술비도 넣고 34대 질병 수술비도 넣고요. 그다음에 입원비도 그냥 입원비를 만약에 1일 이상 2만 원이나 3만 원을 넣게 되면 보험료가 한 3만 5천 원씩 나가는데 이건 좀 비싸요. 그래서 저는 네. 1일 이상 입원비보다는 중환자실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 정말 중환자실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하루만 입원해도 10만 원씩 받는 금액이 정말 2천 원 또는 3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서 요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 네. 네, 요렇게 해서 좀 저해지로 한 보험사 거를 설계를 하니까 한 17만 원 정도 나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삼성화재 거 7만 원을 좀 빼고 동부화재 운전자 특약만 살짝 바꾸시면 거의 한 10만 원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운전자 보험 같은 10만 경우에는 원이요? 네, 한 10만 원 정도가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장을 다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험료 부담은 뭐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네네. 그거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운전자 보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거를 이제 신개정된 그 법규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한 10,000원 정도면 가능하니까 조금만 예. 보강하시면 가능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아유, 조금 더 자세한 건, 네. 또 따로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네. 네네. 제가 다시 방송 끝나고 연락 한번 다시 드릴 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가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로도 자세한 내용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보험플랜 119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